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일 드시는 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식사하실 때 보통 밥을 어떻게 드시나요? 그냥 흰 쌀밥만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찹국을 조금씩 섞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약은 늘어가는데, 밥상은 늘 그대로내 밥만 바꿔도 사는 게 더 가벼워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100세 장수인들은 쌀밥에 반드시 어떤 곡식을 섞어 먹는다. 이게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수도 그냥 장수가 아닙니다. 병원 신세를 지며 100세까지 사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겠죠.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그리고 노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흰 쌀밥에 이것만 살짝 섞어도 혈당과 혈관, 소화 기력이 달라지는 장수밥의 비법 10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값비싼 슈퍼푸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미보리 귀리 율무, 기장조 흑미 찹쌀 팥들깨 이 10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잡곡들을 먹어야 하는 그 이유와 잘못된 섭취법, 그리고 실천 팁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조합이 맞는지, 실패 없는 잡곡 비율, 물 조절과 불리는 시간 등등. 누구든 본인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오늘 깔끔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정도면 나도 당장 잡곡밥을 시작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분명 드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실천하신다면 분명 오래오래 100세, 그 이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시니어 분들에게 항상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젊을 때는 흰쌀 밥만 먹어도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당뇨도 걱정되고 혈압도 오르고 배가 금방 꺼져버려서 당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잡곡밥이 몸에 좋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딱딱해서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배가 불러서 금방 포기해버렸어요. 좋은 건 알지만 귀찮고 맛도 별로라서 그냥 흰 쌀밥 먹습니다. 무릎 아프고 기력이 딸려서 영양제만 늘었지. 밥상은 그대로예요. 뭘 바꾸면 좋을까요? 저도 정말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씩은 다들 있으시죠? 보통 맛과 습관, 소화 이 3가지 벽을 넘지 못해서 실패하거든요. 하지만 흰쌀밥은 부드럽고 맛있어도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간 탄수화물 덩어리라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쉽습니다. 반면에 잡곡이나 씨앗은 처음에는 조금 거칠고 불편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혈당, 혈압, 체중, 소화, 면역력, 심지어는 치매 예방까지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해요. 처음에는 쌀을 7잡곡을 3의 비율로 해서 가볍게, 익숙해진 후에는 개인 증상 맞춤 조합으로 씹기 편한 도 정도를 쓰면 생각보다 맛있네로 바뀝니다. 제 환자분들도 다 이런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던 68세 김할머니는 흰쌀밥만 드시던 분인데요. 아침을 쌀칠 현미 이보리일로 바꾸고 밥 지을 때 올리브유 반 숟갈과 들깨가루 한 티스푼을 추가하셨더니 2달 뒤 식후 졸림이 줄고 야식을 드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가 약하던 73세 최할머니는 거친 잡곡은 힘들다 하셔서 쌀팔기장일 조일로 바꾸셨고 30분 불림에 물 10%를 추가하셨는데요.
체한 느낌 없이 늘 속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붓기와 혈압이 있던 76세 박할아버지는 저녁에 보리와 팥을 조금 섞고 염분 줄인 반찬으로 바꾸라 조언을 드렸더니 이제는 아침 발등 붓기가 금방 빠진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즉, 약 대신 매일 먹는 밥을 바꾸라는 게 핵심이에요. 찹곡은 많이가 아니라 나에게 맞게 꾸준히가 답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잡곡밥은 쌀 7에 잡곡 3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다가 몸이 적응됐다 싶으면 64까지도 도전해 보세요. 불리는 시간은 30분 정도가 좋고 현미나 귀리는 6시간 이상이 좋아요. 물은 찹곡 넣은 양의 10에서 20% 더 넣으세요. 만일 씹기가 어려우시다면 5부도 혹은 7부도 현미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적응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쌀밥에 섞으면 좋은 10가지 재료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처음으로 알려드릴 것은 바로 현미입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배아가 모두 제거되어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현미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당뇨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당 환경을 개선해주는 효과까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현미밥을 먹은 사람은 흰쌀밥만 먹은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위험이 36%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이거나 식후 졸림이 있거나 변비가 잦은 분께 현미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100% 현미밥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흰쌀 현미 73 비율부터 시작하세요. 또 틀니를 착용 중이거나 위가 약한 분은 5부도 현미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미는 최소 6시간 이상 물에 불려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율이 높습니다. 압력 밥솥에 물을 15% 정도 더 넣고 오래 씹어 드세요. 두 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관리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죠.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배둘레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아주 좋아요. 실제로 캐나다 심장학회는 보리를 심혈관 질환 예방 식품으로 권장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차가운 보리차로 드셔도 좋지만 단순 차로 마시는 것보다 밥에 넣어 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보리만 많이 넣으면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과하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쌀과 28 비율이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한 슈퍼푸드로 유명하죠.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탁월한데 이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항산화 물질 덕분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내장 지방과 폭부 비만 위험이 20% 감소했다고 해요. 한국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내장 지방은 고혈압, 당뇨,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 적고 뱃살 많은 분이라면 반드시 귀리를 드셔야 합니다. 팝하기 1시간 전에 미리 불려 놓으세요. 특히 구수한 향이 김치나 달걀찌 담궈도 아주 찰떡이에요. 네 번째는 율무입니다. 율무는 예로부터 붓기 빼는 곡식으로 유명합니다. 이뇨와 순환에 도움이 되어서 발목이 자주 붓는 분들이라면 체감이 확실히 되실 거예요. 신장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몸이 잘 부으면서 무겁고 둔한 느낌이 드는 시니어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단, 신장이 심하게 나쁜 분은 과다 섭취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에 섭취하세요. 5번째로 소개드릴 기장은 입자가 작고 부드러워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위장이 약한 노인에게 특히 좋은 곡식입니다. 단백질과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부터 아기 첫 이유식으로 쓰였던 이유가 바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위장 장애가 있는 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 권장합니다. 6번째는 조입니다. 조는 예로부터 잡곡밥의 대표 주자였죠. 위산 자극 완화에 도움이 되어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과 위궤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루테인이 풍부해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나 눈피로 많은 분들은 조를 꼭 챙겨 드세요. 단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푸석해지니 흰쌀과는 90일 정도를 섞는 걸 추천합니다. 7번째는 흑미입니다. 흑미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 피부 탄력에도 효과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분들이나 피부와 모발 탄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흑미를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죠. 게다가 밥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식욕을 돋워줍니다. 그런데 흑미는 색소가 강하므로 과다 섭취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한두 숟가락 정도만 섞으셔도 효능은 충분합니다. 8번째 찹쌀입니다. 찹쌀은 점성이 강해서 소화가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기력이 떨어졌을 때 에너지 보충용으로 좋습니다. 체중이 잘 빠지고 쉽게 지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만 당뇨 환자분들은 과량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으니 다른 잡곡과 함께 소량만 섞어 드세요. 9번째는 붉은 파치예요. 팥은 칼륨과 사포닌이 들어있어 해독 작용과 이뇨 작용, 염분 배출이 뛰어나 여름철 더위와 부종에 효과적입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과 다리가 잘 붙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실제로 일본 장수마을에서는 팥밥, 팥죽을 자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콩류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건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 혈액 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압이나 혈관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효과가 있어요. 또 들깨는 그대로 밥에 넣어 먹는 것도 좋지만 가루로 만들어 국이나 나물에 넣어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들깨는 산패가 쉬우니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2개월 내에 소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깨는 참깨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깨보다는 들깨가 오메가-3 함량이 높아서 저는 들깨를 더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상황별로 맞춤 조합 6가지를 추천드려 볼게요. 혈당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쌀 7현미 2보리 1에 들깨가루 1티스푼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순서는 채소부터 드시고 그 후에 단백질, 밥 순으로 드세요. 그리고 식후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 혈당 관리에 더 좋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이라면 쌀팔기장일 조이를 추천드려요. 붓기와 혈압이 고민이라면 쌀팔보릴 파칠 조합이 좋습니다. 이분들은 저녁에 짠 반찬을 줄이고 국물이 있다면 절반은 남기는 것이 좋겠죠.
기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쌀8 찹쌀1 흑미일 조합을 권합니다. 오전에는 두부나 달걀 같은 단백질을 꼭 한 줌 같이 드세요. 폭부지방과 배둘레가 고민이라면 쌀7 귀리 보리일 조합이 좋습니다. 밥 양은 그대로 하시되 반찬에서 설탕 같은 당류를 줄이시면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혈관과 뇌 건강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쌀8 흑미일 보리일 비율로 밥을 지어보세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등푸른 생선을 같이 드시면 더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에도 몇 개 답해 볼게요. 찹국밥이 꼭 흰 쌀밥보다 낫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잡곡밥에는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 덕에 혈당과 포만감장 건강에 유리해요. 치아가 약해서 못 씹어요. 오부도 현미나 압력 팝솥, 불림 등으로 질감을 완화하거나 처음에는 찹곡죽으로 적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가 약한데 현미 먹어도 될까요? 기장이나 조 위주의 부드러운 조합으로 시작하시다가 3주 정도 후에 현미를 소량 추가해 보세요. 변비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현미보리 귀리가 좋습니다. 단, 물 섭취를 충분히 해야 효과가 더 좋아요. 당뇨인데 찹쌀 먹어도 괜찮나요? 소량만 섞으시고 식사 순서를 지치시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사 순서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말하는 거예요. 팥을 먹으면 배에 자꾸 가스가 차요. 팥을 삶은 후에 물을 버리고 사용하세요. 팥의 양은 10% 내가 좋습니다. 들깨가루 양은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밥 2공기 기준 일작은술이 적당합니다. 들깨가루는 특히 산패가 쉬우니 냉장 보관을 권장해요. 하루에 찹곡밥은 몇 끼를 먹어야 하나요? 이건 개인차가 있지만 최소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잡곡밥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잡곡이 너무 비싸요. 동네 방앗간에서 소분 구매하시면 저렴해요. 또 흑미나 들깨는 아주 소량만 써도 충분합니다. 찹곡 비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좋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개개인의 소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64 이상부터는 본인의 적응도를 보시고 올려야 해요. 영양제 대체가 될까요? 영양제와 찹곡은 역할이 달라요. 다만 찹곡을 꾸준하게 드신다면 불필요한 영양제를 줄일 수는 있겠죠. 혈압약이나 당뇨약 먹는 사람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장질환이나 특수 상황은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미보리 귀리는 혈당, 지질, 폭부지방 관리에 좋습니다. 율무 팥은 붓기,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기장과 조는 위장 보호, 흑미 들깨는 혈관과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찹쌀은 기력 보충, 체력이 부족할 때 좋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 입맛과 내 위장에 맞춘 조합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밥에서 건강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흰쌀밥만 먹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찹곡을 섞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은 성공이네요. 다음 식사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평생 건강을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밥에 어떤 잡곡을 섞어 드시나요?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시니어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